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한 백색 대륙 남극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계절도 반대고 심지어 초승달도 반대 방향으로 보인다는데요. 우리 남극 세종기지에 전문가들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남극 체험단 전현정 씨 그리고 정승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남극에서 보면 초승달이 이렇게 반대로 보이나요? 네, 북반구와 다르게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왼쪽 엄지손톱으로 시작해서 왼쪽 엄지손톱으로 끝나는 초승에서 금음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달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고요. 네,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설 때 찍었던 달 모양이랑 거기 남극의 그 푼타 근처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랑 이렇게 달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 저희는 북반구니까요. 그렇네요. 두 분이 원래 이렇게 남극하고 워낙에 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가신 거잖아요. 남극에 왜 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작가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남극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꿈입니다. 네, 저는 학생 시절 남극에서 기후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살고 있다가 체험단을 뽑는다는 이야기에 잊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혈액암 진단 받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 체험단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데요. 168대 1이었고요. 예. 그걸 뚫고 가셨는데 가는 길도 참 험했습니다.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3박 4일 해서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남극에 가서 뭘 하신 건가요? 처음에 남극에 가서 연구를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요. 일단 연구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는 것,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하면서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뭐죠? 펭귄. 펭귄인가요? 네. 또 어떤 일들? 지금 저건 설상차를 타고 지금 백두봉으로 가고 있는 저희가 장면 같아요. 그림을 한번 제대로 볼까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접. 지금 저기는 그 세종기지 있는 전경이고요. 저기가 우리 세종기지군요. 그래서 빨간 지붕이 많다고 해서 저기를 빨간 스머프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빨간 지붕. 그리고 지금 그 전경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제일 먼저 도착하면 그 빨간 지붕이 보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도착하신 거죠? 네, 칠레 땅에 막 도착한 거예요. 가는 데만 3박 4일 걸립니다.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좀 춥기도 했고요. 사실 그 남극 체험단 준비하던 여정도 좀 생각이 났고, 또 여정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감정을 좀 억누르고 있던 게 좀 그때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유빙이 막 지금 떠다니고 있고요. 저렇게 펭귄이 세종기지 근처로 놀러 와요. 자주 놀러 오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들이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빙도 떠다니는 모습들이 매 순간 변하는 게 진짜 자연이 변한다는 생각이 저 사진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들었고요. 이렇게 멀리서 관찰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 5m 정도는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펭귄이 이렇게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가까이까지 오더라고요. 이 차는 뭡니까? 남극에서 이동 수단이 설상차인데요. 눈 아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라서 안전을 위해서 타고 다니고 유일한 교통수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면요. 저기는 언덕 같은 산봉우리가 있네요.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저희가 백두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뾰족한 세종봉이 있었는데 더 탐사를 하는 과정 중에 뒤쪽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기지 있고 그 옆에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연구진이 집중적으로 하는? 그렇죠. 저기는 지금 그 바톤반도 주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이렇게 펑 소리 난 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빙벽이 무너지는 소리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남극 특별보호구역인데 저희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정식 명칭은 그 나브레스키
나레브스키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기 젠투 펭귄이랑 턱근 펭귄이 5,000상 이상 살고 있어가지고 펭귄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한창 갔을 때는 번식철이라서 저렇게 지금 아이들이 알을 품고 있는 중이고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풍경을 직접 보고 오셨군요. 네. 눈에서 봤는데도 굉장히 화면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동화 작가는 반드시 가보셔야 할 거예요. 네. 직접 찍은 사진도 몇 장 갖고 오셔서 저희가 화면 준비가 됐나요? 네. 이건 뭔가요? 이게 뭐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을 건져서 찍은 사진인데요. 얼음 안에 공기가 갇혀 있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 청량감이 전해졌습니다. 색깔도 좀 촬영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요? 좀 푸른빛을 도는 것 같고. 네, 파란 하늘 배경으로 찍다 보니까 시원하게 보이게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거는 세종과학기지 갈 때 보고 지나갔던 마리안소만 빙벽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고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뚝뚝 떨어져 내립니까? 가까이 갔을 때 떨어지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 있고요. 그 층층이 쌓여있는 눈들을 봤을 때 먼지라든지 있어서 학생 때 연구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네, 세종과학기지에서 가장 어두운 시각에 찍은 사진입니다. 백야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깜깜한 밤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실제 새벽 2시 정도 되는 이 정도가 시각이에요. 제일 어두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무실 땐 전부 눈 가리고 커튼 치고 잡니까? 네, 잠이 잘 안 왔어요.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네네. 11시경부터 좀 어스름해져가지고 2시부터는 또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낮에는 그럼 더 환한가요? 그럼요. 네. 밤이 저 정도면 낮은 정말 환하겠네요. 낮에는 또 이렇게 눈과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더 환한 것 같아요. 아우, 뿌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만 보다가 저걸 보니까 다시 남극에 가고 싶어요. 펭귄 마을 갔을 때 참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 우리가 함부로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셨다면서요. 네. 동물원 같은데 아니면 도심에서 이제 그 야생동물을 볼 기회가 저희가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 남극의 또 펭귄 마을에 가면은 그 자연 속에 있는 야생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마침 저희 체험단이 도착했을 무렵이 그 펭귄들 번식철이라 가지고 펭귄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직후부터 둥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3일 걸려서 사실은. 저 직접 그리신 겁니까? 네. 제가 보고 그린 거. 사실 저 빙하물로 그린 거라서 조금. 빙하물로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동화 쓰실 때 사파도 직접 그리셔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큰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도 이제 새끼를 품고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공감이 더 갔고요. 그래서 좀 이곳만큼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렇게 좀 지켜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승우 씨는 혈액암으로 맞습니다. 남극의 꿈을 못 이루다가 이번에 이루신 거잖아요. 이제 완치가 되셨어요? 네, 지난해 11월 치료 종결한 지 5년이 되었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이 먼 길 떠난다고 할 때 상당히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냐, 왜 사서 고생하냐, 힘들게 왜 가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루고 싶었던 꿈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회 주신 극지연구소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월동대원들 생활이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서는 눈 치우는 게 하루 일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갔을 때는 남극에서 왜 눈을 치우죠? 치워도 계속 올 것 같은데요. 남극의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온 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월동대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 월동 기간에는 그렇게 눈을 치우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긴요.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 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기도 하니까 끊임없이 치우셔야겠네요. 남극체험단의 남극체험기를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정승우 씨가 찍은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여름철 남극은 백야 현상 때문에 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밤인 거죠? 네, 지금도 어두운 시각이고요.
낮 시간에는 더 밝게 빛납니다. 미속 촬영해놨는데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창밖으로 무언가가 나타난 것 같은데요. 고래예요. 저게 지금 고래인데요. 고래. 네. 이야. 양쪽에 약간 형광빛, 야광빛처럼 보이는 게 지느러미인가요? 네네. 그래서 남극에는 지금 여름이라서 세조기지 근처에 크릴이 그렇게 많이 풍성하대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아주 멀리에서도 고래랑 해양 동물들이 많이 찾아든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끊임없이 눈을 치는 모습을. 그래도 남극에서 지금 제일 따뜻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죠. 저렇게 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앞이 전혀 보이질 않겠는데요. 이런 날은 외출도 못 하겠어요. 네, 외출 못 합니다. 이 동물은 뭔가요? 외들해표처럼 보이는데요. 네. 아유, 귀엽네요. 네. 덩치는 큰데 굉장히 온순했고요. 저 기지 앞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저희가 갔을 때 만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어딘가요? 이건 세종 온실입니다. 여기 실내에서? 안에. 네. 이거는 수경 재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잎채소랑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직접 드셔보세요.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맛이 어때요? 남극 고추는? 맵습니다. 아주 똑같이 매워요. 네. 남극에서도 삼겹살을 먹을 수 있군요. 네. 우리가 직접, 이건 뭡니까? 직접 얼음을 유빙. 바다에 있는 유빙을 건져 올려서 떠서? 회식 때나 이럴 때 얼음을 깨서 술에 사 마시거나 팥빙수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소금기는 없습니까? 소금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네. 그렇군요. 남극에서는 더러울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극은 지천에 널린 게 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눈이 녹은 물을 쓰거나 담수화 시설 돌려서 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는 얼음이 다 얼어있기 때문에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샤워라든지 빨래도 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더러울수록 아름답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연구하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많은 연구자들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외국인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 우리나라 연구자입니까?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고요. 지으류하고 그러니까 곰팡이 연구하시는 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지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1mm도 채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종에 따라서 어떤 건 100년에 1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 거의 자라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필 왜 이런 걸 연구하시냐고 했더니 재미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지으류나 펭귄 같은 게 사실은 환경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펭귄이나 지으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후학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계속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연구가 중단될 위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자연과학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서 후학이 양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연구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나도 남극 가보고 싶었는데 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남극이 개인적으로 여행이 가능한 곳인가요? 우리나라에선 남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여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승인을 받게 되면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관광 목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도 많이 허가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만 지출하면 누구나 남극에 여행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칠레 갔을 때 제가 보기도 했고요, 관광객. 우리 관광객을. 한국에서. 그래서 남극까지 들어가시는군요. 네, 남극까지 많이 가게 되고. 아니, 어디서 잡니까? 그럼 저분들은? 그래서 크루즈 비행. 그럼 저기 내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세종과학기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꿈꾸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남극 체험기를 동화로 쓰고 계신다면서요?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체험단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요. 공교롭게 남극의 아들리 펭귄이 아사했던 집단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아들리 펭귄과 또 환경 변화에 따른 철새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연들을 담은 철새에 관한 동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4월 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금방 보시네요. 만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 인생의 꿈이셨잖아요. 남극 체험. 갔다 온 이후로 어떻게 인생의 변화를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극을 꿈꾸고 있었지만 암 때문에 남극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갔다 옴으로써 이제 더 다른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고 그 용기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기상변화 때문에 그 남극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축소판을 아주 짧은 기간에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는 법을 남극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극체험단의 전현정 씨, 정승훈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